안녕하세요. EBS 개념 완성 물리학 1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한기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8강 일과 에너지 개념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주고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선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단원의 제목처럼 일과 에너지. 여러분 운동량과 충격량 배웠던 것처럼 일과 에너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 중에 한 부분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살펴보고 그 값이 보존되는구나, 운동량처럼 보존되는 값이구나 라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 일과 에너지 중에서 당연히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한번 봐야겠죠. 일,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한다, 아유 힘들어 할 때 그 일이 물리학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 돼 있죠?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낑낑 칠판을 밀어요. 하지만 칠판이 움직이지 않죠. 이동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음판에 구슬을 굴려놨어요. 구슬을 하면 안 되겠다. 상자를 굴려놨어요. 상자를 쭉 갑니다. 상자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도 이동한 거리가 있더라도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을 영어로 work라고 하잖아요. work.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작용하고 포스가 있고 그 다음 그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계산해 볼게요. 자, 힘은 뉴턴이죠. 우리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힘의 단위 뉴턴, 이동거리의 단위 미터. 따라서 일의 단위는 뉴턴 미터라고 쓰면 되나? 우리 그냥 간단하게 줄이라는 단위로 일의 단위,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단위를 줄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자, 2kg인 물체에 선생님이 10N의 힘을 가했어요. 10N의 힘을 가해서 이 물체가 여기까지 쭉 5m 이동했대요. 자, 이때 선생님이 한 일이 얼마일까 계산해 보면 한 일, 워크는 FS라고 했으니 10N의 힘으로 5m 이동했더라. 결국 50줄의 일을 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는 게 바로 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런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번에 2kg 똑같아요. 하지만 힘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10N. 자, 물체는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 5m 이동했어요. 자, 우리 일의 정의가 뭐였냐면 힘을 가했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길 보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건 아니고 그냥 수평면을 따라서 이동했어요. 이때는 일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좀 애매하죠? 요럴 때는 힘을 나누어 보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을 분해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10N의 힘을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힘으로 나눠 볼 수 있더라.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힘을 나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각도가 60도라면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의 힘은 10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코사인 60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사인은 이렇게 쓰니까 이 수평한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는 10N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한 것만큼 되고 수직 방향으로의 힘은 사인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사인 60도가 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동 거리 방향으로 나타난 힘의 크기는 수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한 일의 값은 F 10N, 그 다음에 S 5m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코사인 60도까지를 곱해야
요 F랑 코사인 60도 한 이 값이 이동거리와 같은 방향으로의 힘이 돼서 결국 한 일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얼마죠? 10N 곱하기 5m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얼마더라? 여러분 선생님 팁 하나 줄게요. 팁 하나. 자, 사인값, 코사인값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자, 사인 세타는 2분의 따라 적어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다가 0, 1, 2, 3, 4라고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인 0도 얼마죠? 0이에요. 2분의 루트 0, 0. 사인 30도는 2분의 1인데 루트 1이니까 그냥 2분의 1. 그대로 가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45도, 60도, 90도.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는 2분의 2 해서 1이 됩니다. 외우기 쉽죠? 2, 0, 1, 2, 3, 4. 코사인은 어떻죠? 코사인은 반대예요. 코사인은 2분의 4, 3, 2, 1, 0 이렇게 외우면 쉽고요. 코사인 그럼 60도가 얼마냐면 0도, 30도, 45도, 60도 여기죠. 즉 2분의 루트 1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2분의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25줄의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힘이 가해지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을 때 즉 Fs를 곱한 값의 형태로 나타내지고 만약에 힘을 분해할 수 있어서 이동거리 방향으로의 힘의 성분이 있다면 그 사이값 코사인 세타까지를 곱해 주어야 정확하게 일의 공식이 나올 수가 있더라.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의 곱 또는 이동거리 방향으로의 힘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이의 코사인 세타 힘이 이루는 방향과 이동거리 변이가 이루는 그 방향의 사이값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물체에 가한 일이 나오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FS가 1이래요. 자, 여기 보니까 1이라는 건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라고 했었는데 요 식을 보니까 우리 그래프로 많이 분석했는데 FS 그래프에서 무엇이 1과 같을까요? 이제 익숙하죠? F랑 S 곱한 값이니까 당연히 요 밑넓이 F랑 S 곱한 값이 요 밑넓이가 되고 요 밑넓이는 결국 한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FS 곱한 게 1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아요. 만약에 F가 막 변해요. F가 일정한 게 아니라 막 변해 막. 그러더라도 요만큼 움직였을 때 한 일은 요만큼의 넓이고 요만큼 더 움직였을 때 한 일은 요만큼의 넓이니까 다 더한다고. 잘게 찍은 직사각형을 잘게 쪼갠 직사각형을 다 더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임의의 거리 S만큼 움직였을 때 한 일은 그 아랫부분의 밑넓이 요게 결국 그 힘이 한 1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상황에서 실제로 힘이 몇 뉴턴이고 이동거리가 몇 미터다라고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프의 형태로 나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일이라는 것과 에너지라는 게 선생님 같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이라는 건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 힘과 이동거리의 곱을 일이라고 했고요.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분필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일? 떨어져서 선생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 그 에너지의 종류는 물체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른데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갖는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등등 다양한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건 특히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을 조금 주안점을 갖고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 물체가 일을 하거나 일을 받을 때 물체는
일의 양만큼의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해준 일이 워크, 일이 결국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구나. 또는 에너지가 변한 것만큼 일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와 일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거랑 비슷하네요. 이거 뭐였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일을 했을 때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 에너지가 변한 것만큼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일과 에너지를 함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알아볼 건 요 많은 에너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운동 에너지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다 에너지든 일이든 다니는 줄이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자, 여기 커다란 선생님 얼굴보다는 좀 작네요. 선생님 얼굴만한 공이 굴러가고 있어요.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V라는 속도로. 질량은 M이고 V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이 공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는 값이 있을 텐데, 당연히 질량이 큰 물체가 운동하는 거랑 질량이 작은 물체가 운동하는 거랑 어떤 게 에너지가 크겠어요? 질량이 클수록, 즉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속도, 속력, 빠르기가 빠른 게 에너지가 더 크겠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우리 EK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운동 에너지라는 값은 일단 질량에도 비례할 것 같고 속도에도 비례할 것 같아. 운동량이 이거였는데 사실, 그쵸? 이거였는데 에너지는 근데 정확히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 제곱에 비례한대요. 그리고 둘 사이의 비례 상수값은 2분의 1로 나타난대요.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쓸 수 있더라. 예를 들면 2kg인 물체가 10m/s로 움직인다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해서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운동 에너지라는 건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방금 P는 mv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P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mv라고 쓰고 싶은데 m은 그대로고 v는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m을 해주면 2m분의 m제곱 v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mv가 p니까 mvp, 그쵸? 이거는 결국 2m분의 p제곱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운동 에너지라는 값을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2m분의 p제곱으로도 쓸 수가 있구나. 상황에 따라서 더 쓰기 편한 것을 갖다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고,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일을 해서 물체에 에너지를 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W라고 하는 것은 FS라고 했고요. 그렇죠? FS를 보니까 F는 MA, 뉴턴 운동 2법칙이 생각이 나고 결국 MAS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봤더니 선생님은 불현듯 요 AS를 보면서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세 번째 공식이 떠올라요. 이걸 한번 넣어보면, 이걸 왜 생각이 나냐면 가속도를 줬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고, 속도랑 운동 에너지가 관계되어 있으니까 어떤 관계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이걸 여기다 넣어보면 이걸 어떻게 넣냐면 AS는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V0 제곱이 되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이가 그대로 넣어주면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이 되는구나. 다 됐어요. 자, 보면 처음에 에너지가 없었다고,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 0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가 해준 일이 뭐가 된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 결과적으로 내가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구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내가 해준 일 W가 FS, MAS로 되면서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제곱. 결과적으로 나중 운동 에너지, 이 K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했고요. 빼기 V0 처음 속도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큼 내가 일을 해줬구나. 내가 가해준 힘이, 가해준 일이 결국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이걸 바로 일 에너지 정리,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해요. 일 에너지 정리. 내가 해준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운동 에너지죠.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아, 이걸 보니까 운동 에너지라는 값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는 게 맞는 것도 같아요. ma, 요게 R자 힘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물체에 가한 R자 힘에 의해서 그 힘을 S만큼 줬을 때 해준 일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했고, 그 R자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A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말을 하는 공식이고요. 공식이라고 굳이 생각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관계를 따져봤더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한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R자 힘이 한 1이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운동 에너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궁금해요. 포텐셜 에너지. 우리 그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합치기 전에 포텐셜 에너지 한번 볼게요. 포텐셜 에너지에는 크게 두 가지, 우리 교과서 교재에서 다루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단 말이 좀 어려워. 포텐셜이 뭐죠, 선생님? 포텐셜? 요 포텐셜 말은 뜻은, 영어의 뜻은 잠재적인 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 포텐 터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숨은 물리학적인 재능, 포텐이 터지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도와줄 건데, 포텐, 잠재적인 에너지. 자, 요 분필이 선생님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에너지? 포텐셜,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고, 이 분필을 놓는다면 떨어지면서 선생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값을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대해서 떨어질 수, 중력이 잡아당기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빠르게 내려올 수가 있듯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무엇이냐? 중력이 작용하는 지금 이러한 교실 같은 공간에서 물체가 높이에 따라, 위치에 따라 갖게 되는 그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자, 요 상자를 H만큼 끌어올렸어요. 자, 그러면 요 바닥에 있는 것보다 높이 있는 이 상자는 높이 있으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 포텐셜 에너지, 영어로 포텐셜이라고 하니까 EP,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물체의 질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분필 떨어뜨렸을 때 아파요. 무거운 쇠구슬 떨어뜨렸을 때 아파요. 쇠구슬 떨어뜨릴 때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질량에 비례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분필을 떨어뜨릴 때 지구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목성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중력 가속도가 클 때 더 큰 속도로, 빠른 속도로 떨어질 테니까 아마도 중력 가속도에도 영향을 받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H 들어 올렸을 때랑 EH 들어 올렸을 때랑 어떨 때가 더 포텐셜 에너지가 커요? 더 높이 들었을 때. 즉 H에도 비례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 관계를 따져서 정확히 써보니 포텐셜 에너지, 특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 곱하기 G 곱하기 H로 나타낼 수 있다.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 라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 당연히 높이 있는 게 더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기준으로부터의 높이인가요? 라고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기준은 선생님 서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우고 싶은 그 어떤 점이라도 기준이 상관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선생님이 박스를 들고 있어요. 자, 여기 높이는 1m예요.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렸어, 여기로. 요 높이는 2m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갖게 되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자는 2kg짜리예요. 2kg짜리. 자, 요때 갖게 되는 에너지는 얼마죠? 우리 EP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여기다 써볼까요? EP는 mgH라고 쓸 수 있고 기준점은 왠지 요 땅을 잡고 싶어요. 기준 1. 몇 미터 위에 있죠? 박스가 1m 위에 있죠? 그러면 M이 1. M이 2kg, 중력각 속도 10, H 높이는 1m에서 20줄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들어 올렸어요. 자,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됐죠? EP는 mgH니까 mgH 해서 40줄의 에너지를 갖게 되더라. 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예요? 처음엔 20이었다가 나중엔 40이 됐으니까 20만큼 증가했구나. 자, 플러스 20이 됐더라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기준 어디로 잡는지 상관없다고 그랬죠, 선생님 방금.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박스는 그대로 있죠. 0m에 있어요. 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EP는 0이 되고요. 자, 기준 2를 중심으로 여기는 1m 올라간 거죠. 1m 들어 올렸어요.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mgh 해서 20줄이에요. 자,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거 하니까 기준 2에서 보더라도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20이 되는구나. 이 변화량 자체는 똑같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값은 달라질 수 있으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값은 동일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보고 싶어요. 어디? 여기. 좀 특이하게 머리 꼭대기 들어 올린 그 위치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 3.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상자의 위치는 아래로 1m 밑에 있죠. 아래로 1m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P는 mgH인데 2kg이 중력과 속도 10에 마이너스 1m에 있더라. 즉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0줄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들어 올려서 기준점으로 올렸어요. 자, 그때는 기준점이니까 높이가 0이죠.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하니까 0 빼기 20 해서 어찌됐던 20줄 그대로. 자, 기준점이 아무리 높게 있더라도 저 멀리 있더라도 저 아래에 있더라도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는 상관 자체가 없고 그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잡더라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마이너스 값,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도 가질 수 있구나 기준에 따라서 그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그 수소의 원자 모형을 배울 때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거 배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럼 앞으로 가서 그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 EP는 mgH다라는 걸 배웠고 그 특성을 보니 기준점이 달라지면 포텐셜 에너지 값도 달라지기는 하지만 두 지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기준점과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고 그 다음 기준점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EP는 mgH로 기술되니까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높이에 따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단원명이 1과 에너지였잖아요. 이것도 한번 1과 에너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물체를 들어 올렸어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자, 이 물체가 질량이 m이고 중력과 속도 g니까 물체의 무게는 mg예요. 자, 얘를 들어 올리려면 mg만큼의 힘이 가해져야 되죠. 그리고 h만큼 끌어올렸어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 한 일, 워크는 fs라고 했고 내가 상자를 들어 올린 힘은 mg만큼의 힘을 줬고 몇 미터 끌어올렸냐면 h만큼 이동시켰어요. 내가 해준 일이 mgh라고 기술이 되고 이 값만큼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내가 해준 알짜 힘이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들어 올렸을 때 즉 무게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들어 올렸을 때 내가 해준 일이 결국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나는구나 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라는 값과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포텐셜 에너지까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더라. 자, 역학적 에너지 보통 E라고 표현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EK,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EP라고 쓰고 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E는 운동 에너지 EK와 포텐셜 에너지 EP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 요거 앞으로 가서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그거가 있고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에 요것도 있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 뭐였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었어요. 그쵸? 자, 용수철 등의 탄성체가 여기 용수철이 있고 변형시켰어요. 가볍게 밀었네. 가볍게 밀었어요. 그래도 얘를 제거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밀어줄 때 밀어준 만큼 힘을 줬고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일을 했고 그 일만큼 여기 용수철의 에너지 형태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그 값은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용수철의 탄성체가 변형되었을 때 갖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값은 2분의 1 kx 제곱. 요 k는 뭐였죠? 용수철 상수였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용수철 상수. F는 kx에서의 그 k가 요거였어요. s는 뭐죠? 요 변형된 길이. 요만큼이 x예요. 변형된 길이. 자, 선생님이 고무줄 가지고 여러분 이마를 탁탁 놔서 때립니다. 안 때릴 거지만 때린다고 상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탁 놨어요. 고무줄을 길게 늘어뜨릴 때랑 짧게 늘어뜨릴 때랑 어떨 때 더 아파요? 길게 하면 막 인상 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 길게 잡아당겼을 때, 즉 X가 클 때 더 큰 탄성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용수철이 갖는 그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거, 그것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라는 것까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봤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런 포텐셜 에너지 EP와 운동 에너지 EK, 2분의 1 mv제곱으로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즐겨 타는 롤러코스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가 쭉 떨어졌다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떨 때 가장 빠르죠? 여기는 멈춰 있어요.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빨라지죠. 여기서 제일 빨라. 그리고 후 올라가면서 또 느려져요. 자, 생각해보면 요 지점, O라는 지점과 A라는 지점과 B, C 요 각각의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죠? 아직 움직이기 전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낮은 지점에서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서는 내려오니까 높이가 있기도 하지만 움직이기도 해요. 아, 여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찌 됐던 포텐셜 에너지가 있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이 있던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던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포텐셜 에너지의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구나. 즉 전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 그 두 개의 합,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보존되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쭉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 즉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 보존되더라라고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우리 앞에서 관성 얘기했을 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얘기했을 때 여기서 떨어뜨린 공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거고 마찰이 없다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더라. 이 빗면을 이렇게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다가 그냥 수평면으로 만들면 관성 때문에 그냥 쭉 가더라. 요게 관성의 법칙이었는데 여기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건 이 P 더하기 2K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더라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값이 실제적으로는 얼만큼 변하냐라는 것이 궁금하죠. 자, 한번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변환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합은 그대로더라, 보존되더라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 값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O라는 지점의 높이는 H예요. 그렇죠? 그래서 O라는 지점에서 갖고 있는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으로 mgH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이 떨어져서 요만큼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A라는 높이 이만큼, 즉 여기서의 H1만큼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을 텐데 그 운동 에너지는 전체 합이 보존되니까 감소한 것만큼 감소한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뭐로 바뀌더라? 운동 에너지로 바뀌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걸 여기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줄어든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여기 제일 밑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다 뭐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합은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전환은 일어날 수 있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뀐 C 지점도 있구나. 중간 지점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자, 여기 B 지점을 보면 요만큼이 높이가 감소했고 요만큼 높이에 있어요. 따라서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요 높이만큼 H2만큼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감소한 거 여기 전체 H에서 H2를 뺀 요만큼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뭐로 바뀌었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마치 여러분 통장에 2만 원이 있어요. 2만 원이 있어요. 자, 2만 원에서 14,000원을 16,000원을 인출했어요.
왜 인출했어요? 여러분 개념 완성 책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책 16,000원이잖아요. 그렇죠? 할인 받을 수도 있대요. 자, 16,000원을 인출했어. 자, 그럼 통장에는 4,000원이 있고요. 인출한 돈이 16,000원이죠. 어찌 됐던 두 개를 다 합치면 내가 갖고 있던 돈 2만 원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보존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고, 자,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고, 그만큼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돈을 인출할 때 수수료 떼죠, 여러분들. 한 500원? 500원 뗀다고 합시다. 그럼 500원만큼 내 돈이 깎인 거잖아요. 내 돈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6,000원을 인출했더니 500원의 수수료가 생겼어. 그럼 통장에는 3,500원만 남죠? 전체 에너지는 감소했네. 그렇죠? 에너지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기는 해요. 하지만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언제나 보존되더라라고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얼만큼 보존되냐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거리에 따라 낙하 거리에 따라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더라. 이렇게 일정하더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자, 밑으로 떨어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감소해 가요. 그렇죠? 즉,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는 낙하거리가 증가할수록 밑으로 많이 떨어져 갈수록 줄어드는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러면 요 감소한 것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뭐로 바뀐다고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요.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를 여기다 같이 그려보면 요렇게. 자,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더라. 요게 EK.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더라. 만약에 에너지 손실이 있다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형태니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에너지 손실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에 따라 에너지를 그려본 거고요. 이번엔 시간에 따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시간에 따라 낙하하는 시간에 따라 에너지를 그리려고 했는데 먼저 시간에 따른 낙하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 낙하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점점 떨어지는데 가속도 운동을 하죠.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이라는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V0가 얼마야? 자유낙하시켰으니까 0이죠. 처음 속도가 0이란 말이에요. 즉 2분의 1 AT제곱, 즉 2분의 1 GT제곱의 이동거리, 변이가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낙하거리는 확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낙하거리가 점점 증가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확 줄어들겠죠. 자, 시간에 따른 에너지를 그려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는 보존돼요. 역학적 에너지. 자,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거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도 확 줄어들어서 이렇게 EP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줄어들고, 확 줄어든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운동 에너지는 EK는 확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 볼 수 있겠다.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나?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예시를 볼 거냐면 문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자, 3m인 지점에서 공을 던졌어요. 2kg의 공을 얼마로 할까요? 4m/s로 던졌어요.
막 선생님 그냥 아무 생각나는 숫자 다 썼습니다. 근데 2, 3, 4네요. 그쵸? 3m인 지점에서 공을 2kg의 공을 4m/s로 던졌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선생님 상상해 보라고 그랬죠? 눈을 감고 공을 던진 모습을 상상하니 올라가다가 멈추고 밑으로 떨어지는 공이 생각이 나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공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라는 게 궁금하고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서는 속도가 얼마일까? 또 궁금해요. 자, 이거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자, 요 지점을 우리 A라고 하고 여기 지점을 B라고 하고 이 지점을 C라고 했을 때 A 지점, B 지점, C 지점 어디가 역학적 에너지가 제일 클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으니 어디가 제일 큰 게 아니라 전부 다 같더라 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고, 자,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이 A는 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 포텐셜 에너지는 mg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따라서 질량 얼마? 2kg, 중력과 속도 10, 높이는 3m에 있네요.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 16 하니 얼마? 여기는 60이고 여기는 16이니까 76이 되더라. 즉 A라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76줄이 되더라 라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러면 B라는 지점은? 자, B라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올라가서 멈췄으니 속도가 0이죠. 즉 운동 에너지는 0이네요. 자, 그러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 mgH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몇 킬로그램? 2kg, 중력과 속도 10, h 높이, h를 찾고 싶은 거고, 이 값이랑 에너지, 이 값이랑 같다고요. 그쵸? 따라서 h는 얼마? 20분의 76. 얼마죠? 3.8m가 되더라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계산했어요. 공을 던졌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이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라는 거 본 거고요. 그 다음 땅에서 속도는 얼마일까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땅이니까 높이가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0이고 이게 2분의 1 mv 제곱, 즉 질량 2 곱하기 v 제곱으로 나타나더라. 근데 이 값도 역학적 에너지니까 같아야 되죠. 보존되니까. 따라서 V제곱이 얼마? 76이고 따라서 V는 루트 76. 이거 얼마죠? 잘 모르겠어요. 자, 2 곱하기 38, 2 곱하기 19 하니까 2 루트 19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터 퍼 세크.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활용돼서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예 하나 드릴게요. 어떤 예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상황이 이런 케이스인데, 우리 요거 많이 다뤘어요. 근데 자, 생각해 볼게요. A랑 B가 있어요. 전체 A와 B 합친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보존돼야 되고요. 그렇죠?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생각해 보면 B를 연결해 놓으면 당연히 B는 밑으로 떨어지죠. A를 데리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A가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두 개의 합이라고 했는데 B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B는 2P 더하기 2K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B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A도 같이 끌고 간단 말이죠. 자, A는 높이가 아직 변하지 않았죠. 같이 여기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높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2P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움직이게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요.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B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B는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높이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운동 에너지.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생겼다는 얘기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A와 B 이 전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돼야 되고요. 근데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으니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합쳐서 같아야 돼. 합쳐서 그대로여야 되니까 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전체 시스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B가 끌어주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고 여기는 내려가려고 B는 내려가려고 하는데 A가 못 내려가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따라서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더라. 즉 여기서 생각해보면 감소하는 양은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는 양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니까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감소한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 P라고 씁시다. B의 포텐셜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더라? 뭐로 전환되더라?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구나. 감소한 값과 증가한 값이 같아야 상쇄되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니까 감소한 것만큼 증가한, 즉 감소한 B의 포텐셜 에너지가 A와 B를 운동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서는 요거를 많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요 개념까지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 다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과 에너지 배웠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 같이 봤습니다. 일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더라. 내가 해준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구나.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존되는구나 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철수, 영희, 민수 세 학생이 얘기하고 있네요.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철수가 얘기합니다. 역기를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힘이 한 일은 0이야. 맞아요? 힘이 한 일은 0이가 아니고 0이야. 자, 그러면 힘을 주고 있는데 이동거리가 없어요. 들고만 있어. 힘은 드는데 물리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억울하지만 한 일은 0 맞습니다. 철수 맞는 설명이고요. 영희, 상자를 수직으로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했대요. 자, 상자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대요. 자, F랑 S랑 방향이 안 같아요. 그렇죠? 다르죠? 요때는 힘이 한 일이 0이 돼요. 선생님 힘을 분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분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 힘 아무리 분해해봐도 이쪽 성형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동거리 방향으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요때의 한 일은 0이에요. 0이 아니라 0이 아니야가 아니라 0이죠. 헷갈리네요. 그렇죠? 0이더라. 따라서 0이가 0이다라고 했네요.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렇죠? 0이 맞습니다. 다음 민수.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 중력이 한 일은 0이 아니야.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mg라는 힘을 잡아당기고 있고 그때 높이만큼 s만큼 움직였다면 그때 중력이 한 일은 mg 곱하기 s, 즉 어떤 값이 존재하고 0이 아니네요. 0이 아닌 거 맞죠? 따라서 철수랑 민수가 맞은 몇 번? 3번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작용할 때 여러분 한 일이 0인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W는 FS 코사인 세타잖아요. 힘이 0일 때 일이 0이에요. 그렇죠? 얼음판에서 굴린 상자는 쭉 가요. 힘을 작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움직이죠. 그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은 0이에요. 아무리 칠판을 밀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S가 0이니까 한 일도 0이고요. 그 다음 방금 위로 들고서 앞으로 가고 상자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면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코사인 90도가 0이 돼서 이게 0이 돼서 결국 한 일이 0이 되더라. F가 0이거나 S가 0이거나 사이각이 90도, 즉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때 결국 한 일은 0이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 받고. 자, 다음 2번 문제.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를 수평면과 나란한 힘으로 10N 잡아당겼어요. 10N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5m 이동했대요. 마찰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죠. 상자에 작용하는 힘 10N이고 5m 움직였어요. 한 일 얼마예요? W는 Fs고 마찰력 10N 몇 미터? 5m 움직였으니 결국 마찰력이 한 일은 50줄이다. 잡아당긴 힘이 마찰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잡아당긴 힘이 한 일이 50줄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기억. 10N의 힘이 한 일은 계산해 봤더니 50줄 맞고요. 니은. 수직 항력이 한 일. 자, 수직 항력이 뭐냐면 물체가 밑으로 중력을 받는데 그 중력에 대해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 수직 항력이고 윗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죠.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 또는 이동거리 방향으로의 힘이 있어야 한 일이 있는 건데 얘는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가 나란하지 못해요. 따라서 니은 한 일이 0이 맞죠?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해준 일이 뭐로 바뀐다고요? 1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R자 힘이 한 일이 F는 MA로 요게 R자 힘이 한 일이 되는 거니까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난다고요. 결국 계산할 것도 없이 내가 해준 일 50줄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겠다, 운동에너지가 변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 디귿도 맞는 설명이죠. 기억, 니은, 디귿 맞는 5번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3번 문제.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5kg의 물체를 실로 잡아 끌었었는데 그랬는데 잘 보니까 일정한 속력이래요. 이 말은 가속도가 0이라는 거고 R자 힘이 0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5kg을 잡아당기는데 R자 힘이 0,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면 중력이 50N이 작용하니 mg에서 50N이 작용하니 내가 실을 잡아 끄는 힘, 요 힘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쇄돼야 되니까 50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손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은 50N의 힘으로 몇 미터 움직였어요? 2m 움직였으니 Fs 100줄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니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 자, 포텐셜 에너지 이 P는 mgH로 쓸 수 있는데 H가 2m 증가했으니 5kg 10m/s 제곱 높이 2m니까 결국 포텐셜 에너지는 100줄이 생겼더라. 50줄이 아니라 100줄이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니은은 틀렸네요. 그쵸? 다음 디귿. 중력이 물체의 한 일. 자, 중력 어디로 작용해요? 아랫방향으로. 이동거리는 윗방향으로.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중력은 아래로 50N, W는 Fs인데 F는 아랫방향으로 50N이고요. 이동거리는 윗방향으로 2m예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반대니까 하나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100줄이 된다. 50줄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줄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W는 Fs 코사인 세타인데 F는 얼마? 힘 50N. 중력, 즉 물체의 무게의 중력은 50N. 그 다음에 이동거리 2m. 두 개의 사이각이 얼마냐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요 사이각은 180도죠. 코사인 180도.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00줄이 되겠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100줄이 되더라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 틀렸으니까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4번. 산을 올라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A는 삐뚤삐뚤 갔어요. B는 쫙 직선으로 갔고요.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은 같았대네. 자, 걸린 시간은 같았대요. 우와, A가 엄청 빠른가 봐요. 그쵸? 긴 거리를 갔지만 같은 시간에 올라간 거예요. 자, 이때 보기 기억. 철수와 영희의 변이는 같다. 철수도 여기서 출발했고 영희도 여기서 출발했고 철수도 여기에 정상에 도착했고 영희도 정상에 도착했어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값이 같았죠. 철수도 0이도. 그래서 철수의 변이, 영의 변이 모두 직선거리니까 같더라 라는 거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니은 철수와 영의 평균 속력.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건데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인데 걸린 시간은 같았어요. 근데 이동 거리는 A는 이렇게 이동했으니 많이 이동했죠. 즉 시간이 같을 때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이동 거리가 A가 훨씬 크니 A의 속력이 더 크더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평균 속력은 같은 게 아니라 A가 더 크더라. 즉 철수가 더 빠르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 다음 디귿.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철수가 0이보다 크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비탈면이 있어요. A와 B. 하나는 공을 굴려서 공을 상자를 밀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B는 상자를 밀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같을까 다를까? 누가 더 클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고 있죠? 아무리 빗면을 따라 올라갔지만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은 아랫방향. B도 마찬가지 중력은 아랫방향이에요. 자, 근데 이동한 거리는 이쪽 방향이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라고 했어요. 한 일을 계산할 때 W는 Fs인데 Fs 코사인 세타 또는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를 곱하거나 이동거리 방향으로의 힘을 곱하거나 이래야 된다고 했고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아무리 이렇게 가더라도 중력 방향으로의 이동거리 즉 높이 변화는 어때요? A나 B나 높이 변화는 같죠? 즉 따라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 즉 A와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경로가 다르더라도 높이 차이가 같으면 같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 A와 B가 A는 이렇게 갔고 B는 이렇게 갔더라도 결과적으로 A와 B의 높이 차이, 처음과 끝의 높이 차이는 같고 따라서 중력이 한 일, 중력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같으니 중력 mg로 같고 그렇죠? 질량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높이 변화 h로 같으니 결국 중력이 한 일은 같더라. 디귿 보기 틀렸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다라는 거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데 A가 멀리 갔으니까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으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중력이 한 일은 어쨌든 높이 변화가 되는 거니까 결국 A나 B나 중력이 한 일은 같더라 라는 거 여러분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했고요. 다음 5번 문제. 예쁜 알록달록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와 되게 잘 날리나 봐요. 일정한 속력으로 던졌나 봐요. 그렇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때 이 상황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기억! 종이 비행기의 속도는 일정하다. 속도라는 건 방향과 빠르기를 둘 다 이루는, 둘 다를 갖고 있는 어떤 값이라고 했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방향도 일정하고 빠르기도 일정한 건데 얘는 빠르기만 일정하지 방향은 바뀌고 있잖아요. 따라서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니은 중력이 종이 비행기에 일을 한다. 자,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랫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이만큼 있어요. 그렇죠? 아랫방향으로 이동 안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갔지만 그래도 아랫방향으로의 이동거리가 있으니 중력에 대해서 중력이 종이 비행기에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복이 맞고요. 다음 디귿 종이 비행기는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였다.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그랬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우면서. 근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졌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속도도 V, 나중 속도도 V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가 같더라. 즉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다. 증가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디귿 보기는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 마찰이 없을 때는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여기는 공기와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 중력이 잡아당겨도 빨라지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한 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건 아니고 속도가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같더라, 변화 없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 정답은 몇 번이죠? 맞습니다. 니은만 맞았으니까 정답 2번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빗면 나왔어요. 여러분 빗면 나오면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정제에 있는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 질량 같다고 했네요. 같은 높이에서 지면까지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자유낙하하고요. B는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 가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여러분, 빗면을 따라 내려올 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일까요? 중력 가속도보다 클까요? 중력 가속도보다 작을까요? 자, 선생님이 힘을 분해할 때 빗면에서 힘을 분해했었는데 mg가 작용했고 이 mg를 빗면과 수직인 방향과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쪼개봤고 이쪽 방향의 힘은 요 mg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mg 사인 세타지만 그런 거 논할 거 없이 어찌됐던 이 힘이 나눠가게 되는 거니까 원래 mg보다 작고 힘이 작아졌으니까 이게 ma의 형태로 가속 운동을 할 텐데 가속도도 작아진단 말이에요. 즉 빗면을 따라갈 때 이 물체는 가속도가 작아진다. 극단으로 생각해보면 빗면이 거의 평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공이 되게 천천히 가잖아요. 그렇죠? 작은 가속도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 빗면일 때는 중력 가속도보다 작은 가속도로 떨어진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그 가속도의 크기는 잘은 모르겠지만 작아진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물리학 2에서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기억! 가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여기는 중력 가속도 G고 여기서의 가속도 A는 G보다 작다고 했으니 기억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고 니은! 기준선 P를 지날 때 여기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생각해보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니까 이제 속력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A와 B, 이동거리가 B가 긴 것 같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 중력에 대한 높이 변화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거고 A와 B는 높이 변화는 같아요. 따라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A와 B가 같으니 증가한 운동 에너지도 같을 거고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 질량이 같은 A와 B는 같은 속력으로 떨어지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 틀린 설명이 된다라는 거고요. 디귿.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한 1.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한 1은 중력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를 곱해야 되고 중력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는 즉 수직 높이니까 같은 높이만큼 떨어진 A와 B는 중력이 한 1이 같겠죠. 뭐로 같아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같아요. 따라서 디귿 보기는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억과 디귿 몇 번? 3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빗면을 내려가더라도 이 빗면을 내려갈 때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 중력에 대한 이 수직 높이, 이 높이가 얼만큼 변했냐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 활용되는 어려운 문제더라도 여러분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6번 문제 봤고요. 다음 7번.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네요. 그렇죠?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H, 2H, 3H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선생님 친구 중에 기침을 H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H, 2H, 3H의 높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더라도 포텐셜 에너지가 다르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다르더라도 공기 저항 및 모든 마찰이 없으니 뭐가 같더라?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더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고요. 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곡성 경로를 따라 운동하고 있고요. A, B, C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점 C에 올라갔대요. C에서 멈춘 거겠죠. 즉 여기는 2P 더하기 2K인데 멈췄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더라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각해 봅시다. 기억,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따져봐야겠죠. MGH,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는 MGH, 여기는 MGEH, 그렇죠? 여기는 MG3H가 되죠. 자,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MGH니까 높이가 이렇게 다르니까요. 그 높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의 몇 배? EH니까 2배.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네요. 그래,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 없으니 A, B, C 모두 같죠? 아니네. 그쵸? B에서가 C에서보다 작은 게 아니라 A, B, C 모두 같더라. 만약 마찰이, 에너지 손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일 커요?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 테니까 A에서 제일 크고 B, C 점점 작아지겠죠? 그거까지 여러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수행평가든 시험이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B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A와 B와 C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는데 포텐셜 에너지만 나와 있지 지금 운동 에너지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C점을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네.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으니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3mgh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B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2K 더하기 2P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mgh가 돼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2mgh니까 운동 에너지는 mgh가 돼서 합쳐서 3mgh가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디귿 보기 맞네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기 기억과 디귿이 맞았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그쵸?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있는, 마찰이 있네요. 그쵸?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재질은 같고 질량이 각각 m, 2m인 정지 상태에 있는 두 물체를 수평면과 나란한 일정한 힘 F로 잡아당기고 있네요. A, B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L만큼 이동했을 때 이제 한 일 생각해 볼까요? F라는 힘이 가해졌고 L만큼 이동했으니 W는 FS에서 힘 F, 이동거리 L이니까 결국 한 일은 FL이다. 여기 B에서는 F라는 힘이 가해졌고 L만큼 이동했으니 한 일 W는 결국 FL이다. A와 B에게 한 일은 같네요. 기억. L만큼 이동하는 동안 F가 한 일은 A와 B가 같다. 그쵸?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같은 크기의 힘이 같은 거리만큼 작용했으니 당연히 같아야 되고. 니은. L만큼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한 일을. 자, 마찰력이 있다고는 했는데 얼마라고는 안 했는데. 자, A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을 F라고 한다면 B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은 얼마일까요? 자, A의 질량은 M이고 B의 질량은 2M이에요. 자, 많이 땅을 누를수록 더 큰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했으니 질량이 2배 됐으니까 마찰력은 얼마? 2F가 되고, 자, 그리고 L만큼 움직였죠. 마찰력 F고 이동거리 L이에요. 자, 그러면 마찰력이 한 일은 여기서는 FL, 여기서는 EFL이 돼서 마찰력이 더 큰 일을 했죠. 이렇게 니은
L만큼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한 일의 양은 A와 B가 같지 않고 마찰력이 더 큰 B가 더 크더라.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L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지금 뭐가 나와 있었냐면 한 일만큼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일을 해준 것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있으니까 그 값을 빼야 되겠네. 그쵸? 자, 따라서 힘이 한 일 빼기 마찰력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자, B는 힘이 한 일 FL로 갖고 마찰력이 한 일 달라요. EFL이죠.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여기 위에 것은 A의 운동 에너지, 밑에 것은 B의 운동 에너지인데 한 일이 같아요. 하지만 마찰력은 B가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큰 B가 더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더 큰 값을 뺐으니까요. 따라서 디귿을 보면 L만큼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B가 A보다 작아야 되죠. B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작아졌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이 된다. 몇 번이죠? 1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실력 향상 문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내신 기초는 다 깠고요. 이제 실력을 조금 향상시켜보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으나 쌤이랑 함께 볼게요. 그림은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를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 5N으로 잡아당겼더니 일정한 속력? 이제 문제 패턴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일정한 속력이면 R자 힘이 0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고 5N으로 잡아당겼는데 왜 R자 힘이 0이에요? 그렇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마찰력이 5N이 있으니까 R자 힘이 0인 거고요. 자, 그쵸? 10m나 이동했어요. 자, 기억.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5N이다. 맞죠? R자 힘이 0이니까 5N 맞죠? 기억 맞고요. 니은 5N의 힘이 한 일은 50줄이다. 여기서의 5N은 가해준 힘, 요거를 의미하고 이 힘이 한 일, 5N 곱하기 W는 Fs니까 5N의 힘으로 10m 이동했다. 즉 50줄에 일을 했다. 니은 보기 맞네요. 자, 다음 디귿. 힘이 한 일의 크기는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보다 크다. 힘이 한 일의 크기는 얼마? 지금 계산했죠. 50줄.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 마찰력 5N이고 10m 이동했으니까. 근데 마찰력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의 1을. 즉 마이너스 50줄의 1을 했는데 크기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절대값. 즉 힘이 한 일과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는 같더라. 크다가 아니라 같더라. 해서 기역과 니은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까지 볼 수 있어요. 자, 힘이 한 일과 마찰력이 한 일을 직접 더해보면 힘이 한 일은 50줄,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50줄. 얼마? 0. 즉 R자 힘이 한 일이 0이고 R자 힘이 한 일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하면 안 되죠. 일정한 속력이다 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 받고 다음으로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좀 어려워 보여요. 문제도 길고요. 그쵸? 한번 꼼꼼히 볼게요. 질량이 M인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해서 V에서 EV로 바뀌었고요. L만큼 잡아당겼더니 이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V에서 3V로 바뀌었어요. L만큼 이동했고요. 자, 이때 문제를 쭉 살펴보니까 마찰력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 마찰력이 F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찰력 동일한 질량이니까 동일한 마찰면이니까 F가 가해지고 있을 거고. 자, 가 상황을 보니까 F라는 크기의 힘이 L만큼 이동시켰으니까 한 일은 FL이 되고 마찰력이 한 일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R자 힘은 가해준 힘과 마찰력을 뺀 값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 R자 힘이 한 일
요게 결국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켰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m 나중 속도 2v고요. 2분의 1 m 처음 속도 v 제곱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라는 거. 그 다음 나는 EF가 가해졌어요. 이번에는 EF 빼기 마찰력 1개 알짜 힘이고 알짜 힘이 한 1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즉 1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2분의 1 m 3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 값 정리해보면 얼마가 되죠? 자, 계산해보면 밑에다가 4v제곱 v제곱이니까 3v제곱이 되죠. 2분의 3 mv제곱이 되고 여기는 2분의 9v제곱 mv제곱이니까 2분의 8, 즉 4mv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가속도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눠준 값이니까 F는 ma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요거랑 요거 뺀 거. 즉 가에서는 F 빼기 스몰 f를 질량으로 나눠준 값. 나에서는 알짜 힘이 EF-F를 M으로 나눠준 값인데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라고 하면 EF 돼서 이 값이 아니죠. 다르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마찰력이 한 1. 가에서 마찰력이 한 1은 마찰력 F 이동거리 L. FL 값 찾고 싶은 거고. 자, 뒤에 가서 FL 값을 찾고 싶었는데 라지 F를 모르니까 직접적으로는 모르겠고 요 값을 잘 보니까 2배를 해주면, 자 여기 정리만 해볼게요. 자, F 빼기 FL은 2분의 3 mv 제곱, EF 빼기 FL은 4 mv 제곱이고, 자 여기 2배를 해주면 양변에 EF 여기 2 해주니까 이거 사라지고요. 그쵸? 3mv 제곱 해주면, 자 끝났어요. 이제 봐봐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자 빼면 요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FL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EFL에서 플러스 FL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 3mv 제곱에서 4mv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mv 제곱. 결국 마찰력이 한 1 FL은 mv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가서 마찰력이 한 1 mv 제곱이다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나에서 EF가 물체의 한 1. 자 여기 조금만 뒤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 나에서 EF 빼기 라지 F인데 EFL 빼기 FL이 4mv 제곱이었고 방금 계산한 게 요게 mv 제곱이었잖아요. 넘기면 EF가 한 1, 즉 5mv 제곱이 된다. 앞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5mv 제곱이 된다. 맞네요.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였는데 쌤이랑 함께 잘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80분 동안 열심히 함께 할게요. 안녕.